다음 주 청와대와 국가정보원 등 일부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남아있지만 대부분의 국정감사 일정이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정기국회는 각종 법안과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전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텐데요. 유창선 정치평론가와 장성호 배재대 교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국정원 댓글 사건 등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 사건으로 수세에 몰렸던 새누리당이 이번에는 공무원 노조의 선거 개입도 수사를 해야 된다면서 지금 역공을 펼치고 있습니다. 공무원 노조가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던 활동을 지금 문제 삼은 거죠. 두 분께서는 새누리당의 주장 어느 정도나 설득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장성호 교수님부터요. 예정된 수순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뭐 맞불적전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 지금 국정원 댓글 사건이 꾸준히 지금 야당의 공격의 주 테마가 되어 왔기 때문에 새누리당 입장에서도 이 국정원 댓글 사건을 빨리 종결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들이 엄청 강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지금 정쟁으로 흘러서 결국은 여와 야가 제로섬 게임으로 서로 공멸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핫 이슈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집권 여당의 입장이 훨씬 더 나중에 어떤 데미지가 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물론 이참에 야당이라든가 어떤 제야라든가 그리고 나중에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뭐 북한의 댓글 같은 것도 공개할지도 모르겠지만 그걸 떠나서 지금 집권 여당 입장에서는 이 댓글 종국을 빨리 종식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도 일정 부분 있을 것이고, 어떤 사실이 있으면 이것을 온 국민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바로 잡아야 되는 그런 지금 집권 여당의 책임감 그리고 국정의 주도, 그런 것 차원에서 지금 공개를 하자, 그리고 조사를 하자, 그렇게 지금 공세를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한 수순이다. 새누리당의 주장이 좀 설득력을 얻으려면 공무원 노조와 국가정보기관의 선거 개입을 같은 선상에 놓고 볼 수 있느냐, 좀 이런 문제도 검토가 돼봐야 될 것 같은데 유창성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로 이제 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얘기가 이제 처음 나왔던 것이 박 대통령이 얼마 전에 국가기관뿐 아니라 공무원들의 정치적 이제 중립도 뭐 지켜져야 된다, 이 얘기를 이제 했는데, 사실상 이제 공무원 노조하고 그리고 이제 전교조를 이제 의식해서 이 얘기를 꺼낸 거로 이제 받아들여졌었습니다. 물론 지금 공무원의 그 정치적 중립을 어기는 행위, 뭐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거나 이런 활동을 하는 게 금지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활동을 한다면은 실정법에 위반이 될 소지가 이제 있고, 뭐 또 이제 조사를 받게 되고, 이거는 뭐 이제 도리 없는 일이라고 이제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같은 어떤 공무원 어떤 개인들의 그 같은 이제 활동이 있다 하더라도, 행동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이제 국가기관의 어떤 그 조직적인 선거 개입 행위, 이거하고는 사실은 이 차원이 뭐 근본적으로 좀 다른 이런 거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누리당도 그렇고 박 대통령도 이거를 같은 반열에서 이렇게 뭐 같은 반열에서 이거를 얘기함에 따라 가지고 마치 차원이 다른 이제 두 문제가 같은 반열에 있는 문제처럼 이렇게 인식을 하게 만들었다는 거, 저는 이제 물타기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박 대통령의 좀 일종의 좀 오기 같은 거를 좀 느끼게 또 이제 됩니다. 이를테면은 우리만 그런 거 있었던 거 아니냐? 아니다. 너희들 쪽에서도 그런 거 있었던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국가기관의 그 대선 개입 문제에 관해서 뭔가 받아들이면서도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지금 속에서는 선뜻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이런 게 남아있는 게 드러난 거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네, 당연한 수순이라는 말씀과 또 같은 선상에 놓고 볼 수 없다, 물타기다라고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거기에 저 한마디만 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새누리당의 어떤 방안이라든가 지금 방향을 이렇게 동조하는 것이 저는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이제 국민의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물론 여당이 새누리당이고 민주당이 야당이지만 지금 야당이 지금 뭐 대통령께서는 계속 법과 원칙에 따라서 있는 팩트를 사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 의견을 개진하겠다, 뭐 사과든 아니든 그런 식으로 지금 밝혀놓은 상태에서 야당에서는 계속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 대답을 하라고 이렇게 다구치니까, 그래서 새누리당 편인 것처럼 보이지만 국정의 책임자 컨트롤 타워 입장에서는
공무원들의 정치 개입 같은 것도 앞으로 내년 지자체 선거라든가 총선 대선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이참에 국가기관에서 정치 개입을 했다는 사실이 있으면 반드시 처벌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될 것이고, 차후에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상당히 정치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앞으로 다 잡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합니다. 네, 순서는 오히려 이제 이렇게 되는 게 되겠죠. 대통령이 먼저 얘기를 하니까 그다음에 이제 새누리당이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아마 이제 검찰이 내년 들어가면 이제 움직이게 될 겁니다. 지방선거를 이제 앞두고서 그만큼 이제 박 대통령이 이번 이 공무원과 관련된 발언, 그 파장이 뭐 내년 지방선거까지 계속 이어질 거로 이제 예상이 되는데요. 아마도 이제 그 과정에서 야당 쪽 후보를 뭐 지지하거나 아니면 명시적으로 지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거기에 어떤 도움이 되는 어떤 움직임 같은 게 있다면은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엄격한 그런 아마 좀 조사나 여러 가지 또 조치들이 취해질 거로 보이고, 전반적으로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는 이 야권을 상당히 좀 위축을 시키는 좀 이런 분위기가 또 형성이 될 가능성도 있어 보여서 저는 그거는 상당히 또 이제 정치적 갈등 사안이 또 될 수 있다고 또 봅니다. 아마도 그런 분위기로 가는 뭐 그런 같은 선상에 있는 것 같은데요. 새누리당이 기존의 그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을 두고 약간 방어하는 모양새를 취하다가 이렇게 공세로 전환한 배경은 무엇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지난달 30일 재보선 선거에서 좀 자신감을 얻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박사님 생각 어떠십니까? 네, 그렇죠. 이번 그 재보궐선거 뭐 두 곳에서 새누리당이 이제 완승을 거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상했던 것보다도 이제 완승을 이제 거뒀습니다. 새누리당으로서는 좀 이제 고무가 돼가지고 이제는 좀 전국 주도권을 다시 되찾아와야겠다. 그동안 수세에서 벗어나가지고 뭐 이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이제 야당에 대한 압박이라든가 공세 이런 거에 뭐 적극적으로 뭐 나설 뭐 그런 이제 타이밍이다 이렇게 뭐 판단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 뭐 재보선의 영향력이 이번 같은 경우 워낙 좀 미니 재보선이고 또 지역적인 성격이 또 있었기 때문에 워낙 여당 우세 지역이었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그 영향력이 뭐 이렇게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만은 지금 여당이나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제 이거를 계기로 해서 어떻게든 이 전국을 좀 전환시킬 필요성을 이제 절감을 했을 겁니다. 지금 언제까지 지금 야권의 지금 이 국정원 문제 때문에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문제 때문에 계속 발목이 잡혀서 끌려다닐 거냐? 더 이상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제는 어떻게든 여당이 좀 공격적으로 나가서라도 이걸 전환시키겠다. 뭐 이런 이제 분위기를 이룰 수가 있는 건데요. 하지만 문제는 지금 그동안 야권이 제기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거의 지금 뭐 해결된 게 없습니다. 여전히 그대로 방치가 돼 있고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그 같은 전환이 여당의 뜻대로 이루어질지는 저는 좀 상당히 불확실하다 그렇게 봅니다. 제 입장에서는 정치의 본령을 집권 여당으로서 살려야 되겠다는 그런 압박감이 지금 강한 것 같습니다. 정치의 두 가지 속성이 국민을 통합하는 통합성이라든가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성이죠. 그러나 지금 우리 정치가 계속 뭐 NLL 대통령 대화록부터 해서 정상회담 대화록부터 해서 국정원 댓글 뭐 여러 가지 계속 지금 물론 그것이 팩트로서 사법기관에서 밝혀야 될 것은 밝혀야 되겠지만 이런 국론 분열적인 그런 정파적인 정쟁의 수준에서 머물러 있기 때문에 대통령은 미래로 가고 싶어서 뭐 경제 관련 법안이라든가 이런 것들 빨리 시행해서 국정을 미래로 끌고 가야 되는데 정치권에서 이것을 정쟁에서 대통령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집권 여당의 어떤 모습으로서 정치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빨리 서둘러서 이런 전국을 끝내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강한 것 같습니다. 뭐 말씀하신 미래로 가자는 거에 대해서 뭐 누가 국민 가운데 누가 또 정당 가운데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만은 미래로 가기 위해서는 바로 오늘을 제대로 이제 정리를 하고 그래야 이제 미래로 제대로 이제 갈 수가 있는 게 될 텐데요. 문제는 지금 오늘의 문제가 제대로 지금 정리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 결국은 이 상황에서 나오는 미래라는 것이 오늘을 그냥 덮어버리고 간다는 의미가 돼서는 좀 안 되겠다. 저는 좀 이제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런 측면에 좀 민주주의라는 것이 절차적 민주주의고 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민주주의 체제 아닙니까? 그래서 과거에 이런 댓글이라든가 위법적인 사실은 사법부에서 철저히 검찰이라든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법부에 맡겨두고 정치권에서는 서민입법이라든가 앞으로 국민을 위한 다양한
지금 예산이라든가 국정감사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거의 다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렇게 지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정치의 본령이 지금 훼손되고 있기 때문에 여야가 앞으로 진영 구축을 위한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한 진영 구축을 위한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우리 민주주의가 사실은 야당이라든가 정치권에서 사법부가 재단이 되는 역으로 오히려 이런 것도 정치 개입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이거는 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만 좀 예. 더 드려야 될 것 한 같습니다. 말씀만요. 예. 흔히 지금 이제는 뭐 국가기관 대선 개입 문제를 좀 사법부에 맡겨놓고 그 사법부 판단을 기다리고 이제 뭐 다른 거에 이제 매진하자 뭐 이런 이제 논리, 전 상당히 좀 이제 문제가 있다고 이제 생각을 이제 합니다. 지난번에 그 박 대통령도 저런 얘기를 했거든요. 뭐 앞으로 이제 책임질 일이 뭐 있다면은 책임을 뭐 묻도록 하겠다, 책임을 지게 하도록 하겠다 네.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건 이제 앞으로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책임질 일들,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이 분명히 지금 다 드러난 지고 버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요, 이 국가기관의 지난 대선에 대한 어떤 개입과 관련해 가지고 그동안 정말 책임을 물어가지고 문책을 당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거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그 대통령의 얘기도 정말 진정성이 있는지 좀 이제 공허하게 들리는 그런 이유가 그런 건데, 그러니까 사법부의 결론은 그것은 이제 형사적인 차원에서의 이제 유죄냐 무죄냐 이거를 가리는 문제고, 그 이전에 정말 정치적인 차원에서 어떤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한테는 정치적인 문책을 하는 이런 거는 지금 당장 필요한데 이거를 왜 안 하고 있느냐, 바로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드리는 거죠. 네, 이런 상황에서는 어쨌든 민주당의 앞으로의 그 행로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책 경쟁 위주로 해가지고 새누리당이 이제 새로운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데 동조를 할지, 아니면은 새누리당에 대한 강경 투쟁을 고수할지, 그 부분에도 이제 시선이 모이는데요. 새누리당으로 다시 돌아가서 친박계 핵심인 서청원 의원이 여의도로 돌아왔습니다. 당내 권력 지형에도 당연히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강력한 차기 당권 주자였던 김무성 의원과의 관계도 조금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요.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결국은 저는 새누리당은 서청원 대표 체제로 갈 거다, 그렇게 네. 이제 예상을 이제 합니다. 물론 이제 김무성 의원이 당내에서의 그 기반은 상당히 좀 이제 폭이 이제 넓습니다. 많은 의원들과 뭐 관계가 뭐 아주 상당히 뭐 좋은 편이기 네.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건 역시 그 집권 전반기에 있어서는 이제 박심 아니겠습니까? 박 대통령은 아마도 서청원 대표의 이제 손을 들어줄 겁니다. 예. 이번 공천 과정에도 뭐 청와대 의중이 상당히 작용한 거로 뭐 전해지고 있고요. 박 대통령은 그 서청원 의원에 대해서 특별한 아주 그 깊은 신뢰를 갖고 있는 거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김무성 의원은 박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답이 아닙니다. 당권을 넘겨줄 정도에. 왜냐하면 박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자기의 정치적인 그 야심을 가진 사람보다는 사심 없는 사람, 그리고 정말 자기의 모든 걸 던져서 지금 이 정부를 위해서 일해줄 사람, 이런 사람을 원하고 선호를 하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결국은 이제 서청원 의원이 당권을 잡는 거를 아마 원하게 이제 될 거고, 다만 이제 그 시점은 뭐 지금 당장 그런 모양새를 보이는 것보다는 아마도 좀 지방선거가 끝난 정도 시점, 그때가 되지 않겠나, 전 그렇게 좀 예상을 합니다. 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일정 부분 동의는 하지만 예. 지난 총선 이후에 대선을 거치고 그리고 총선 이후에 새누리당에서 친박계의 인력난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후에 보궐선거에서 김무성 의원이라든가 이완구 의원이 지금 추가로 들어왔고, 그리고 네. 이번에 서청원 의원이 이제 7선으로 해서 다시 귀환을 이제 한 상태고, 네. 그러나 이제 서청원 의원은 7선입니다. 네. 그래서 당에는 5선급 인사들도 상당히 많고, 예를 들어서 뭐 대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네. 친박계가 전반적으로 국정을 당정청 협의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기 위한 지금 인적 포지션을 어느 정도 지금 네. 준비를 해놨다. 지금 네. 준비 상태가 끝나고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당과 국회 이 포스터가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서청원 의원 같은 경우는 차기 국회의장이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네. 왜냐하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이 혹시 민주당한테 진다면 네. 친박 좌장으로서 서청원 의원의 그런 입지가 상당히 줄어들 것이고, 그렇게 봤을 때 오히려 5선급인 김무성 의원이 네. 조금 더 여러 가지 또 역동적이고 그런 모습을 저는 보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을 위한 대표보다는 네. 국회에 가서 여야를 넘나드는 이런 국회의장으로서의 역할이 훨씬 더 지금은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뭐 모르죠. 앞으로는 또 친박의 예를 들어서 홍사덕 전 의원이라든가 네. 이런 분들이 다시 새누리당이라든가 정부에 다시 와서 네. 이런 역할을 더 했으면 네. 뭐 더 짜임새 있는 그런 포지션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김황식 전 총리가 6개월간의 독일 연수를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여권 일각에서는 내년 지방선거에 서울시장 후보로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본인은 지금 서울시장 출마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고 밝혔어요. 하지만 여권에서 아직 정식적으로 제의를 한 것 같지가 않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교수님부터. 누구나 다 가능성은 있지만 정치인들이 하는 멘트는 예. 그 정도 국무총리를 역임할 정도의 그런 경륜이 있는 분들은 네. 쉽게 그런 말씀을 안 하시죠. 예. 그러나 개인적으로 봤을 때 국정 경험이 상당히 그때 당시에 국무총리 할 때 상당히 호평을 받았고 예. 그래서 여권의 주자로서 가능성은 있겠지만 지금 어떤 정당 활동이 별로 없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뭐 야당의 지금 서울시장과 지금 다시 이렇게 싸워야 되겠지만 네. 저는 김황식 총리보다는 또 다른 뭐 안대희 법관이라든가 또 다른 분들이 오히려 더 후보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네. 보고 있습니다. 예, 박사님도 짧게 저는 뭐 부탁드립니다. 김황식 총리가 서울시장 후보로 나가게 될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하다 그렇게 이제 예. 판단을 합니다. 지금 새누리당 입장 또는 이제 청와대 입장에서 다음 서울시장 후보가 누가 돼야 되느냐 최대의 기준은 박원순 현 시장과 대결을 해서 이길 수 있느냐 네. 이겁니다. 다른 거는 다 그 다음 문제입니다. 지금 이길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게 아주 그 초미의 그런 이제 과제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김황식 전 총리가 물론 총리로서는 뭐 지금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일을 잘했다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선거에서 경쟁력은 상당히 약합니다. 박원순 시장과 대결했을 때 이길 가능성이 상당히 좀 적기 때문에 승산이 좀 적기 때문에 저는 좀 오히려 선거 경쟁력이 높은 인물로 찾지 않겠는가. 전 그렇게 봤을 때 오히려 뭐 최근에 좀 거론이 되고 있는 정몽준 의원이라든가 예. 이런 경우가 오히려 좀 더 가능성이 좀 이제 높지 않을까 그렇게 좀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홍영표 의원이 쓴 대선 비망록을 두고 또 여야가 이야기가 나왔죠. 민주당 내에서도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고요. 그 안철수 의원 측 접촉 채널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궁금증도 좀 제시가 됐는데 그런 의미에서 안철수 의원의 정치적 공간 앞으로 얼마나 확대가 될 수 있을지 그 안철수 의원 측의 세력화에 대해서 좀 전망을 해주시죠. 예, 뭐 두 가지 얘기 가운데 저는 뭐 앞에 부분 얘기를 좀 드릴게요. 대선 비망록이요? 예, 그 비망록이라는 이제 책. 저는 이제 기사를 통해서 그 내용을 접했습니다만은 네. 일단은 그 내용 자체가 이게 정말 뭐 출처불명의 어디서 들은 얘기인지도 뭐 밝히지 않은 일종의 좀 그 음해성 유언비어집 같은 이런 인상을 이제 강하게 이제 받았는데 이 시점상 대단히 이제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사실 그 책의 내용이 이제 언론에 공개가 된 그 시점이 바로 민주당이 재보선에서 완패한 바로 그 다음 날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왜 민주당이 선거만 하면 계속 이렇게 지고 있는지 그거를 반성하고 그야말로 자기 혁신을 다짐하고 있어야 될 성찰의 날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날 지난 대선은 우리가 잘못해서 진 게 아니라 바로 안철수 때문에 졌다. 남의 탓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버젓이 이제 내놓는다는 거. 네. 어떻게 보면은 진짜 그때 대선의 그 패배를 기억하고 있는 야권 지지층들한테는 정말 그런 어떤 모습 자체가 정말 이 얼굴이 좀 두껍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예. 그런 좀 광경 아니었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아니땐 굴뚝에 연기가 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정치는 맞고 협상이고 네. 금도가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식 과거에 그런 지금 홍영표 의원의 지금 이와 같은 것은 정치적인 금도를 넘어선 그런 행태이기 때문에 네. 이것은 사실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저는 보고 네. 그리고 뭐 나중에 도덕적으로 양당 간에 서로 타격은 있을 겁니다. 네. 뭐 누가 타격을 입던 네. 문재인 의원이든 안철수 의원이든 네. 사실관계 가지고 더 비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네. 뭐 여러분이 말리고 있지만 네. 네. 그러나 하여튼 이것은 그 내부적인 진영 구축에 놀리고 서로 야권 진영을 위해서 지금 영역 싸움을 치열하게 시작되는 이 만항에서 이것을 네. 터뜨린 것이라고 보고 이것을 다 뚫고 일어서야지 사실은 안철수 의원이 새로운 정치 지형을 확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제일 안철수 의원한테 지금
장애물이 되는 것은 야권의 분열의 핵심적인 포스트를 안철수 의원이 이것을 야권 분열의 책임자가 된다. 이러면 네. 향후 앞으로 안철수 의원이 설당이 없고 네. 그리고 가치나 철학이나 그리고 정책이나 그리고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들 한국 정치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런 것들을 안철수 의원이 과연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그 사이의 회색지대, 제3의 지대에서 그것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을까? 네.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예, 네. 이번 예, 끝내야 짧게 됩니까? 부탁드릴게요. 예, 예. 이번 재보선 결과 놓고 보면은 이제 민주당이 이제 참패, 계속 선거만 하면 이제 네. 민주당이 이제 지고 있는데 이거를 보면은 결국은 지금 야권에서 어떤 그 대한야당의 필요성 이런 거는 여전히 유효하고 그렇게 보면 안철수 의원의 어떤 그 공간은 여전히 지금 열려는 있다. 그렇게 네. 이제 판단은 됩니다. 이제 그거를 자기 거로 만드는지 여부는 이제 결국 안철수 의원의 이제 정치적 능력에 달린 문제가 되겠고요.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유창성 정치평론가와 장성호 배재대 교수님 모시고 오늘 전국 분석해봤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